왜 그런 거죠?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미처 몰랐던 걸까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엔지니어, 독일 방산업계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사람. 그가 한국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그의 모든 신념을 뒤흔들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가 알던 세계의 질서는 완전히 뒤집혔죠. 수십 년간 최고라고 믿었던 기술. 그것이 단 3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그렇게까지 앞서갈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절대 믿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이 기술 장벽을 세웠던 그 순간이 오히려 한국의 혁신을 이끌어냈다는 아이러니한 현실. 한스 밀러의 놀라운 발견,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폴란드 정부가 1000대 규모의 K2 흑표 전차 도입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노르웨이 역시 기존 레오파르드 대신 K2 전차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베를린 국제방산전시회장에 울려 퍼진 발표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라인메탈 수석 엔지니어로서 독일 레오파르드 전차가 유럽 시장에서 밀려날 거라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주변의 동료들 얼굴에도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커피잔을 들던 제 손이 경악으로 얼어붙었어요. 1000대라고요? 독일 방산 역사상 이런 대규모 계약을 한국에 빼앗긴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로 급히 귀환한 우리 팀은 CEO가 소집한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평소 침착하기로 유명한 CEO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CEO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독일 방산기업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우리 기술을 배워간 나라입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하나의 문제가 아닌 유럽 방산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침묵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30년간 전차 설계에 헌신해온 저로서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CEO의 시선이 날카롭게 저에게 꽂혔습니다. 한스, 자네가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기술력을 철저히 조사해주게.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앞질렀는지, 무엇이 그들의 경쟁력인지 정확히 알아내야 하네. 약점이 있어도 찾아내야 해. 이 흑역사를 뒤집을 방법이 필요하네. 예상치 못한 임무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결연한 마음을 다졌습니다. 맡겨주십시오. 독일 공학의 자존심을 반드시 지켜오겠습니다. 책상 위에는 레오파르드 EH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윤곽을 쓸어내리며 철의 차가움을 느꼈어요. 5년간의 연구 개발, 수천 시간의 테스트, 그리고 독일 최고 엔지니어들의 땀이 응축된 결정체였죠. 이것이 어떻게 한국산에 패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밤, 평소보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K2 흑표 전차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기술 스펙을 비교해보니 충격적인 수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1500마력 엔진의 55톤 경량화, 능동 서스펜션의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까지. 이론상으로는 인상적이었지만 실전에서 이런 성능이 가능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임무가 저의 30년 경력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임을 직감했어요. 독일 공학의 자존심,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한국 방산산업에 관한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자 옆자리 한국인 사업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인사를 건넸고 간단한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군사기술 엔지니어라고 하자 그의 눈이 반짝였죠. 한국의 방산 기술이 요즘 아주 주목받고 있어요. 당신도 그래서 가시는 건가요? 질문에 애매하게 답하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비밀 임무라고 할 순 없지만 솔직히 털어놓기엔 자존심이 상했으니까요.
탑승 후 가져온 한국 군사 잡지를 펼쳤습니다. K2 전차의 사양을 읽어내려가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140km/h의 최고 속도와 독자 개발한 1500마력 디젤 엔진,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능동 서스펜션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연구하던 기술이 이미 실용화되었다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자료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단순히 우리 기술을 따라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보이는 대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독일이 세계 최고의 전차 기술을 자랑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당시 한국은 우리의 기술을 배우러 오는 후발주자였죠. 그런데 지금은 불편한 현실이 목을 조이는 듯 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 얼굴 인식 시스템과 자동화된 입국 절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독일에서도 아직 완전히 구현되지 않은 시스템이었죠. 불편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서울의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과 세련된 도시 설계, 그리고 도로 위를 달리는 최신형 자동차들. 호텔방에 도착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의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의 첫 만남, 그곳에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독일 공학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호텔 로비에서 이민호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의 당혹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연구원이 국방과학연구소의 로봇공학 전문가라니요. 독일이었다면 적어도 50대 이상의 노련한 엔지니어가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선입견이 무너지는 첫 순간이었죠. 밀러 박사님, 환영합니다. 이민호라고 합니다. 민호의 악수는 단단했고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지적 호기심과 함께 묘한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저의 방문 목적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군요. 제 말에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가 기초를 닦았고 저희는 그 위에 미래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자부심이 묻어났고 마치 우리는 더 이상 배우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독일보다 더 엄격한 보안 체계에 놀랐어요. 지문 인식, 망막 스캔, 그리고 AI 기반 행동 분석 시스템까지. 이런 수준의 보안은 독일 최고 기밀 시설에서도 보기 힘든 것이었죠. 보안이 상당히 철저하군요. 민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기술 유출은 곧 국가 안보의 위협이니까요. 민호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테스트 트랙이 보였고 그곳에서 K2 전차가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 전차의 비밀을 직접 볼 수 있겠죠. 회의를 시작하기 전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귀하의 방문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라인메탈이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낸 것 아닌가요?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함에. 많은 외국 전문가들은 기술 교류라는 명목으로 오지만 실상은 다른 목적이 있죠. 저희는 투명한 관계를 선호합니다. 뭔가 불편했지만 동시에 존중심도 느꼈어요. 민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K2 전차의 개발 과정과 핵심 기술에 대한 개요죠. 물론 모든 세부 사항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밀러 박사님 같은 전문가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스크린에 K2 전차의 설계도가 나타났을 때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이 모든 감정을 압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임무를 넘어 엔지니어로서 꿈에 그리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독일과 한국 두 나라의 첨단 기술이 만나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알던 세계의 질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K2 전차 생산 라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로봇팔이 정교하게 움직이며 전차 부품을 조립하고 3D 프린팅 기술로 즉석에서 부품을 생산했어요. 인간은 주로 모니터링과 품질 검사만 담당했습니다. 이건 우리 레오파르드 공장보다 더 발전된 시스템인데요. 제 놀란 목소리에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에 일찍 투자했습니다. 필요가 혁신을 만들었죠. 생산 라인을 지나 기술 시연장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K2 전차의 핵심 기술인 능동 서스펜션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험한 지형에서도 전차 포신이 거의 흔들림 없이 목표물을 조준하는 모습은 경이로웠어요. 이건 우리가 10여 년간 연구했지만 아직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이론적으로만 연구하던 기술이 이미 실용화되었다니. 민호가 대형 모니터에 비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레오파르드 vs K2 성능 비교. 속도 레오파르드 68km/h, K2 70km/h. 무게 레오파르드 63톤, K2 55톤. 포신 안정성 독일 이론 연구 단계, 한국 실전 배치. 표적 추적 정확도 레오파르드 90%, K2 95%. 사거리 레오파르드 5km, K2 8km. 무심코 내뱉은 말에 민호의 눈빛이 변했어요. 밀러 박사님, 우리 기술 중 독일 기술을 복제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그의 도발적인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복제라고요? 아니, 이건 복제를 넘어선 혁신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술을 얕잡아본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아닙니다, 민호 박사. 이건 분명 독창적인 발전입니다. 제가 오해했던 것 같군요. 민호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이어서 그는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을 시연했어요. AI 기반 영상 처리 기술이 움직이는 물체를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추적하는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이 시스템은 날씨와 환경 조건에 관계없이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입니다. 민호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우리 레오파르드의 표적 추적 시스템 정확도는 최상의 조건에서도 90%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시연이 계속되면서 K2 전차의 또 다른 혁신적 요소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전자기 방호 시스템, 능동형 대전차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승무원의 생존성을 극대화한 내부 설계까지. 모든 것이 우리 레오파르드와는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전통과 검증된 방식을 중시했다면 한국은 과감한 혁신과 미래지향적 설계를 추구한 듯 했어요. 그 차이가 현재의 경쟁력 차이를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민호와 함께 연구소 카페테리아로 향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약점을 찾아 분석할 대상이 아니라 배우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소평가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선두에 있던 사람들에게는요. 하지만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죠. 그의 말에 깊은 공감이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혁신적인가, 누가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목격한 한국의 기술은 분명 그 점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경기도 외곽 육군 기갑부대에서 K2 전차 실전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K2 전차가 놀라운 기동성을 보여줬어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지형에 최적화된 설계입니다.
우리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라 평지 위주의 전차는 무용지물이죠. 필요에 의한 혁신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독일 전차들은 주로 유럽의 평야지대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니까요. 환경의 차이가 기술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훈련 참관 후 민호는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도 오랫동안 국방연구원으로 일하셨거든요. 식당에 도착하자 민호의 아버지가 정중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70대로 보이는 노신사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고 눈빛에는 날카로운 지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깊어지면서 민호의 아버지가 문득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40년 전, 저는 독일에서 기술 연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독일은 세계 최고의 전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에 깃든 미묘한 감정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에는 항상 벽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 세계에 자랑하겠다고. 그의 말에 묘한 불편함과 함께 이해의 감정이 밀려왔어요. 식사 중 민호와 그의 아버지가 주고받는 한국어 대화를 듣고 있자니 갑자기 제가 너무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기술 독립에 대한 열망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 경쟁으로만 봤던 상황이 이제는 훨씬 복잡한 역사와 감정의 층위를 가진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세대는 기술 자립을 꿈꿨고 저희 세대는 그것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을 만들고 싶습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의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로서의 자부심과 한국의 놀라운 발전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셋째 날, 민호는 저를 더욱 비밀스러운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서울에서 약 2시간 거리의 산중턱에 위치한 이 시설은 외부에서는 평범한 산업단지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첨단 군사 연구시설이었어요. 오늘 보여드릴 것은 극비 사항입니다. 라인메탈과의 상호 기술 교류 협약 덕분에 특별히 허가받은 것이니 감사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철문을 지나 넓은 테스트장으로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무인 전투 차량 여러 대가 드론 군집과 함께 완벽한 협업으로 가상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인간 조작자는 원격 제어실에서 최소한의 지시만 내릴 뿐 대부분의 판단과 행동은 AI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독일에서는 아직 개념 연구 단계인데 테스트장 한쪽에서는 작은 무인 차량이 험악한 지형을 스스로 판단하며 이동했고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회피하는 능력도 보여주었어요. 다른 쪽에서는 드론 군집이 서로 통신하며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광경이었어요. 미래의 전장이 눈앞에 펼쳐진 듯 했습니다. 그동안 독일은 주로 물리적 파괴력과 방어력 향상에 집중했지만 한국은 네트워크 중심 전투와 AI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에 앞서 있었어요. 이 무인 체계는 인간 병사의 10분의 1 비용으로 24시간 작전이 가능합니다. 위험 지역 정찰, 지뢰 제거, 적진 침투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임무에도 투입할 수 있고요. 민호의 설명을 들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이었어요. 독일이 기존 패러다임 내에서 최적화에 몰두하는 동안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박사, 이 시스템의 의사결정 알고리즘은 어떻게 구현하셨나요? 윤리적 판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죠? 제 질문에 민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전문가로서 진심 어린 질문에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대화는
단순한 시연을 넘어 진정한 기술 교류로 발전했어요. 무인 시스템의 한계, AI 윤리, 인간 조작자의 역할 등 깊이 있는 주제들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후 내내 이어진 토론에서 민호와 저는 서로의 전문성에 진심 어린 존중을 표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동료 엔지니어였습니다. 어느새 제 마음속에는 한국 기술의 약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압박감 대신 이 놀라운 혁신에서 배우고 싶다는 갈망이 자리 잡았어요. 시연이 끝나고 해가 저물 무렵 민호와 함께 연구소 옥상에서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는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경쟁국의 엔지니어가 아닌 같은 꿈을 공유하는 동료처럼 느껴졌어요. 민호 박사,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 기술의 취약점을 찾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우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할까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 더 나은 기술을 만들고 싶은 것 아닌가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빛나는 별들처럼 기술의 미래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더 빛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일 본사와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CEO가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스, 한국의 약점은? 심호흡을 하고 솔직하게 보고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습니다. 최소 5년은 앞서 있다고 봐야 합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CEO가 물었습니다. 이봐, 한스. 자네는 우리가 한국보다 뒤처졌다고 주장하는 건가? 네, 맞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폭탄이 터진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럴 리 없어. 기술이사가 소리쳤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K2 전차의 성능 데이터, 무인 전투 시스템의 영상, 생산 공정의 자동화 수준 자료를 공유했어요. 아니,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CEO가 화면 앞으로 다가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한국에 가서 우리를 낙담시키려는 건가? 다시 조사해보게.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회의는 불편한 분위기 속에 끝났고 우울한 마음으로 호텔 로비를 나서는데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괜찮으신가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함께 한강변을 산책하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본사와의 갈등, 제가 느끼는 혼란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당신은 정직한 엔지니어군요. 대부분은 우리 기술을 깎아내리려 해요. 민호는 한국 방산 기술의 성공 비결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서구의 틀을 벗어나 독자적 혁신을 추구했습니다. 위기와 제약이 오히려 창의적 해결책을 만들어냈죠. 그의 말을 듣는 동안 독일 공학의 현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우리는 전통과 검증된 방식에 너무 안주해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했죠. 그 순간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독일의 정밀함과 신뢰성, 한국의 혁신성과 적응력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나올까요? 민호 박사,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실까요? 양국의 기술력을 결합한다면 세계 최고의 방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바라던 방향입니다. 일주일 후 베를린으로 돌아온 저는 회사 경영진 앞에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비난의 눈초리를 감지했지만 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존경하는 경영진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위협이자 기회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K2 전차와 한국 무인 전투 시스템의 분석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경쟁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그들의 혁신성과 우리의 전통적 강점이 결합된다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CEO가 말을 끊었습니다. 한스, 자네는 지금 우리보다 한국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건가?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그들은 일부 영역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고 우리는 다른 영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상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마이너스독 차세대 전차 공동 개발 구상인 네오마이너스 네오파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기계공학과 한국의 AI 시스템이 결합된 차세대 전투 플랫폼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전차가 아닙니다. 미래 전장의 중심이 될 네트워크화된 전투 시스템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기술이사가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한스의 제안이 옳습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기존 방식만 고수하다가는 더 뒤처질 뿐입니다. 초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점차 많은 임원들이 새로운 비전에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CEO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스. 그 한국 엔지니어에게 연락해보게. 3개월 후 베를린. 민호와 한국팀이 베를린을 방문했습니다. 네오파드 프로젝트 출범식에서 민호와 건배를 나눴어요. 밀러 박사님, 이 협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상상이 가시나요? 와인 잔을 부딪히며 대답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방산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기술의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의 상징이에요. 옥상에서 베를린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는 라이벌을 분석하러 간 것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협력자와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어요. 진정한 혁신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협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다. 한때 나는 독일 공학의 우월함을 의심치 않았지만 세상은 변했다. 누구도 혼자서는 미래를 독점할 수 없다. 어쩌면 이것이 기술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국경을 넘어 흐르며 결국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 한국행 임무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독일 공학의 자존심을 지키러 갔다가 오히려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된 여정이었죠.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변화가 가장 큰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술 분석 임무로 시작된 한국 방문이 한 독일 엔지니어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데요. 이제 한국의 방산 기술은 단순한 후발주자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일과 한국 전통과 혁신의 만남은 어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까요? 그리고 한스 밀러는 또 어떤 눈부신 협력의 장을 열어가게 될까요? 앞으로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 더 놀라운 발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감동 사연이었습니다.